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 8월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가면 대선 후보 경선 리턴 매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리턴 매치라는 게 뭐 김문수 후보도 나오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은 아무리 봐도 안 나올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 100% 출마할 것이다. 안철수, 나경원, 한동훈의 경쟁이 될 것이고 한 전 대표가 100%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데 한동훈 전 대표 나옵니까? 근데 요새 이준석 의원이 무슨 한동훈 스토커 된 거 같아요. 요즘에 부쩍 언급이 많아졌어요. 네, 무슨 방송 나가면 뭐 한동훈을 소재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풀어놓는데 근데 이제 이제까지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면 그게 뭐 좋은 얘기보다는 좀 삐딱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면 무조건 100% 이긴다고 또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건 잘 들여다 봐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나가면 전당대회에서는 되겠지만 당신은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또 집에 가야 될 걸 뭐 이런 게 마음속에 깔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준석 심리 속에는 앞으로 이제 미래의 보수 지도자로서 한동훈을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면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늘 이준석의 머릿속에는 한동훈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뭐 덕담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나가면 되긴 될 텐데 뭐 이제 친윤 견제도 받고 뭐 그러다가 뭐 이재명 1년 차 이제 뭐 특검 전국 쫙 몰아치고 그 끝나고 내년 뭐 지방선거 하면 당신 뭐 성적 좋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보수 진영의 차기의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이준석 의원이 일종의 정치 평론가로서 잘 볼 때가 있는데 한동훈 얘기는 거꾸로 보면 된다.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다. 이거는 한동훈 얘기만큼은 분명히 이거는 약간 그 인터넷 밈이 있어요. 이건 공명의 함정이다. 약간 이런 밈이 있거든요. 약간 이거는 준석의 함정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나오면 이길 거야 하는데 이건 의도가 있는 함정을 판 거다. 나가기를 바란다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되더라도 또 이제 1년 안에 쫓겨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채기가 나는 거를 좀 바라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냥 순수한 평론가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요. 제가 예전에 뭐 얘기했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출마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이번에는 한 템포 쉬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인 그건데 뭐 한동훈 대표가 판단하시겠죠. 그러니까 저 최근에 이제 여러 의견들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의견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뭐 그런 의견들이 고심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이제 한 전 대표한테 진짜 필요한 건 배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궐선거 나오냐 뭐 이런 얘기가 내년 이제 6월에 지방선거와 같이 보궐선거가 몇 군데 있으니까. 근데 지역구가 쉽지 않습니다. 인천 계양을 용인갑 충남 아산 뭐 이 정도인데 또 여기서 이준석 의원이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가서 이기면 정치적 동력을 얻지만 지면 제2의 황교안 대표가 되고 만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거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더라고요. 의미심장한가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그냥 부지부지까지 튀어나온 거죠. 제2의 황교안이 되라. 되어라. 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이제 뭐 비사도 아닌데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이제 비대위원장을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그리고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동훈 원톱 체제로 쭉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당시 윤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뭐 약간의 오해가 생겨갖고 뭐 그 23년 12월 19일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가 여권 관계자 총선 이후 김건희 특검 검토 가능 뭐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윤 대통령은 이거 한동훈이 이 자식 작품이구나.
그 조선일보 짜고 뭐 그거 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가기로 내정돼 있는 것도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도 그만두라고 했어요. 예. 그 누구 비서관을 시켜서 한동훈한테 전화해서 직접도 아니고 네, 전원을 통해서. 비서관을 시켜서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근데 그게 오해였어요. 네, 오해가 있다는 게 이제 알려져서 그 풀어졌는데 근데 그 또 조건을 걸었죠. 너 비대위원장 가는 건 가는 건데 비례대표도 안 되고 지역구도 안 돼. 너 그냥 비대위원장만 해. 예. 그래갖고 그때 그 비대위원장 취임 뭐 하면서 불출마 그 한 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한동훈 본인의 의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의 주문이었어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디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되면 뺏지다는 건 기본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원내 활동 하는 거랑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빵선 그 저기 국회의원 빵선이 그 의정 활동 경험 없이 그 대통령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된다 그러는데 오히려 후보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그런 기회를 줬었어야 되는데 안 줬죠. 안 줘서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대표 돕고 있는 사람들 내부에서는 만약에 기회가 되면 요번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되는 것보다는 그 원내로 진입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과제 아니겠느냐. 근데 그게 뭐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죠, 물론.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 뭐 이제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얘기 들었거든요. 배지는 안 된다. 사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전적으로 신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차기 권력으로 뭔가 힘이 쏠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공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도하겠다. 여사 김건희 씨와 이제 이쪽에 주도하겠다 뭐 이런 걸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저도 당대표 선거는 이제 뭐 다 본인 판단하겠지만 안 나온 것 같지만은 그 보궐선거는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예. 공천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당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사실은 이거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요 총력전을 벌여야 돼요. 있는 지금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일치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막 이래도 이길까 말까인데 누구 견제하고 막 이런 건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보수의 좋은 카드가 있는데 이거를 안 쓰고 견제를 하고 그럼 뭐 망하는 거죠. 뭐 그리고 사실은 그때 이제 얼마나 보수가 바뀌었느냐라는 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느냐도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다만 이준석이 얘기한 대로 인천 계양을 여긴 아니다. 아니 송영기 의원이 몇 번을 하고 이재명 이거 여기는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그런데 정권 초기에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에 여길 나가라고? 이거는 진짜 준석의 함정이다. 더군다나 여기는 원희룡 전 장관 지역구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앞으로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용인갑이 그나마 왜냐하면 용인갑이 이제 국민의힘이 그나마 해볼 만한 정천민 의원도 예전에 이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남 아산도 많이 이제 약간 경기도화 됐어요. 여기도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해보려면은 용인갑도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나마 여기 좀 출마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어제도 했던데 네. 라방에서 이 얘기했어요. 주변에서 라방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나 봐요. 근데 나는 괜찮다고 본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던데 한 전 대표 라방 어떻게 보십니까? 현 의원님. 뭐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사람들이 좀 선입관이 있잖아요. 선입관이 있어갖고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둥, 뭐 AI 같다는 둥, 뭐 인간미가 없어 보인다는 둥. 그러니까 이제 그 법무부 장관 때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워낙 강렬하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있는 그대로의 본인의 모습을 좀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대중 정치인들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숨기는 게 더 많다라고 봐요. 근데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언론인들이 시비 많이 걸더라고요. 아니 돌돌이라니까. 돌돌이요? 돌돌이라는데 지금 형광님도 라방하는 건 좋은데 돌돌이를 왜 얼굴에 이렇게 하냐. 그렇죠. 그건 라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죠? 네, 돌돌이도 저도 좀 놀랐어요. 돌돌이. 근데 저는 이제 그 신주 의원이 얘기했었던 그
까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라방 좀 그만해라.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했죠. 제가 관족이라서 아는데 한 대표도 관족이다. 이게 나르시시즘이 강하다. 한 대표가 약간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한동훈 친한계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 라방을 하는데 이유가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한동훈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당원이 아니래요. 국민의힘 당원이. 그래서 요즘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결국은 당원들의 구성이 바뀌어야지 이 정당이 희망이 있고 본인도 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당원 가입도 유도를 하고 아직도 당원 아니신 분들 좀 당원 좀 해라. 새로 좀 들어와라.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세력을 다지기 위한 예, 거다.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이해는 가는데 이제 조금 너무 이제 먹방 위주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조금 다른 쪽의 정치 콘텐츠에 조금 그런 거를 조금 전환을 조금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고 라방 말고도 다른 것도 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라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전 세계 정치인 중에 최초로 100만 명 구독자를 가진 큰 힘이 됐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맨날 예전에 뭐 먹방을 하거나 돌돌이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을 통해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정계 복귀 가능성 내비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분이 정계를 은퇴하신 적이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하와이에서도 한국 시차 따박따박 맞춰서 SNS 계속 업로드하시고 그랬는데 어제는 SNS에 한국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 그들과 부하 내동한 국민의힘 중진들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옛날에 북한의 김정일이 조선이 없는 지구는 뽀개버려야 된다 그러고 했거든요. 그 네. 유명한 얘기예요. 예, 조선이 없는 지구는 뽀개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를 대선 후보로 안 만들어준 국힘은 뽀개버려야 된다. 아 나를 후보로 안 밀었으니 없애야 된다. 예, 딱 그 심보인데 그걸로 설명하면 다 설명이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다 정치인들이 자의식이 좀 과잉이죠. 일반인들 우리 국민 평균에 비해서 자의식이 과잉이고 아까 얘기한 뭐 나르시시즘도 있고 그런데 이 홍준표 전 시장이 굉장히 그 중에서도 특출나요. 이분은. 저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근데 이제 그 하와이로 가면서 자기 인생 1막은 검사고 2막은 정치인이고 하와이에 가서 인생 3막을 어떻게 살지 그 구상하고 오겠다 했는데 구상하고 온 게 기다려줄 때까지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인생 3막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별로 불러줄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홍 시장은 이번에 대선에 대해서 정말로 아쉬워하는 게 있었어요.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 이번에 내가 출마를 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차기 대선 나올 것 같아요. 예. 차기도. 예. 나이가 적지는 않지만은 아마 본인은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국힘의 지각 변동. 그러니까 계속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이제 내가 경고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좀 되라. 이 정기 개편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저는 보여요. 그냥. 정당 해산 시켜라 이거를. 좀 시켜라 제대 좀. 그러니까 시키고 이렇게 좀 그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위헌정당 해산 지금 민주당도 사람들 조심스럽잖아요.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제일 바람잡이 역할하고 있는 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인데 거의 뭐 이제 저주에 가까운 거고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지 본인이 어디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뭐 이런 판단 같은데 그 전에 명태균 수사부터 클리어해야죠. 그 신현님 이재명 정부가 그제 첫 장관 인선 발표했는데 이번 장관 인선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 개개인별로 봐야 되니까요. 뭐 괜찮은 인선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유독 이명박 정권 초기에 그 강부자 내각이다 해서 굉장히 그 타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강남 부동산 부자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그 민정수석도 뭐 차명 부동산 때문에 낙마하고 그랬는데 뭐 오늘 아침 뭐 기사 보면 지금 조현 외무부 장관 후보자도 세상에 저는 쪼개기 투자를 하고 그것도 무슨 상가나 주택이 아닌 어떤 도로 부지를 쪼개기 투자해서 뭐 시세 차익을 봤다 해서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이 뭐 낙마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서울 집값이 지금 뭐 7년 만에 뭐 제일 높은 수치고 그런데 이 뭐 조금 민심의 영린을 건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지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파장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농민단체에서는 이제 유임 철회 요구하면서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에게 사회적으로 충돌하는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다. 이렇게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는데 이 말인즉슨 좀 직접 나서서 해결해라.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말 그대로고 이제 크게 쟁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던 송미령에 대해서 물론 사과도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국무회의 때 제대로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쉽다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뭐 그 보수 중용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특히 이제 호남 쪽에서 반발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벼농사를 많이 짓는 데고 이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장관 때 적극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이제 중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호남 쪽의 중진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심상치 않대요. 그쪽은 어쨌든 분위기는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약간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못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곡관리법 이거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더니 이거 통과 안 시키려는 거야? 아니면은 이거 완전히 대폭 후퇴하는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니 지금 송미령 장관도 어쨌든 스탠스를 안 된다고 하다가 그러면은 양곡관리법이 이제 이걸 하되 그 재배 농지를 그 면적을 줄이는 것 쪽으로 같이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라는 게 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좀 내주면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주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특히 진보당하고 조국혁신당은 되게 반발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이게 약간 대연정 정부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중도 보수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파 레프트부터 이제 우파까지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뭐 뜨악하죠. 예, 뜨악한데 근데 진짜 국민통합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많았을 텐데 굳이 이분을 유임시켜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 이게 연결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무슨 다른 또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이제 좀 짚히는 게 그 양곡관리법인데 양곡관리법은 저는 좀 반대하는 이유가 농업혁신을 사실상 안 하게끔 만드는 농업혁신이 이게 우리가 그 저기 쌀 하나에 너무 그 집중돼 있는 이런 그 재배 구조인데 그러니까 좀 다양한 그 작물들을 또 그 재배를 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역행한다. 이게 이제 반대의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런 큰 그림이 있나요? 양곡관리법을 이렇게 뭉개기 위해서? 그러니까 뭉갠다기보다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보수 인사 중용이 이제 탕평책 이런 것 쪽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쪽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양곡관리법을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일종의 이제 송미령 장관은 방파제처럼 써서 어쨌든 본인이 그래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라는 거 지시까지 한 것도 그 부분을 대화로 해결해봐라라고 미션을 준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어쨌든 보수 진영의 인사를 중요한 거니까 이 시그널은 아마 좀 계속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수 인사를 뭐 이렇게 발탁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얼마나 이게 이제 또 마음을 열지. 왜냐하면 이제 수사가 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 명씩 국민의힘 의원들 뭐 소환되고 이러면은 또 다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 중인데요. 청문회 첫날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학위 취득, 아들의 특혜 입학 의혹, 뭐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분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좀 아쉬웠어요. 뭐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냥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뭐가 됐든 이게 어느 쪽이 여당이든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례가 되면은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없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웬만하면은 좀 무리하게 이를테면은 뭐 전처도 모르고 뭐 이렇게 뭐 비판도 있고는 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또 합의를 해주고 타협을 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했는데 홍익표 전 의원도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하셨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고 돈 문제는 열심히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완벽하게 조금 됐지는 않았다. 하지만은 그건 국민들이 좀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해보면은 결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첫 총리고 그러니까 밀어주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아쉽게 본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검증 능력 검증이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장관 후보자가 아니 총리 후보자가 그 행정 경험이 없어요. 국회의원은 18년 동안 공백이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최장기간 공백이 있다가 이제 복귀하신 분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능력에 있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예. 아 정말 이제 좀 잘하는 선명한 야당 되기는 길이 멀구나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지금 수사받을 거 이런 거에 온통 있어서인지 무슨 밸런스 게임 같은 거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 하고 할래 이거 할래 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건데 다만 김민석 후보자가 그 국가 채무 20% 30%라고 답변을 한 거는 준비가 좀 미흡하신 거 아닌가. 이건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확장 재정 그러면 국가 채무를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약간 안이하게 봤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2020년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다시 복귀했잖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요. 저는 그 20, 30%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뭐 장학 퀴즈식의 뭐 그런 어떤 수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이게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40%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재정 건전성이 이 정도 되니까 저기 그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일본보다도 한 등급 내지 두 등급 높은 그런 그 신인도를 받는다. 이 40%는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 인사들이 40%라는 게 무슨 성역도 아니고 그거 왜 그렇게까지 거기에 그 집착을 하고 뭐 하느냐 그래서 40% 논쟁이 엄청났어요. 근데 결국 그때 넘어섰죠. 그걸 돌파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40%를 넘어서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올라갔다가 이제 50 언저리까지 와 있는 건데 그때 그 현역 의원이었을 텐데 그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까 국민의힘의 좀 전투력이 형편없다라는 건 뭐 저도 인정하는데 뭐 주진우 의원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이제 막판에 뭐 김희정 의원이 조금 이제 밥값하고 나머지 그 청문위원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다시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밀어가지고 통과는 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증인 한 명도 채택 않고 그리고 뭐 무슨 구두로는 설명하고요. 저는 그 배추농사가 제일 악권이더라고요. 예. 배추농 본인 미국 유학할 때 그 월 450만 원씩 받은 게 그냥 그 무상 지원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전세금 빼서 그 배추농사에 그 강모 씨가
강신성 씨가 투자해보라고 해서 투자해갖고 거기서 수익 난 거다. 그럼 그 관련된 증거 뭐 제시를 하면 되잖아요. 자료는 제출 못하겠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우습게 보인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다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홍익표 전 의원도 그 얘기 하셨다면서요. 중장기적으로는 민주당한테 이건 득되는 것보다 손해되는 게 많을걸요. 이런 지금 모습들은. 우연희님은 이제 주진희 의원 청문회 같았다 이런 댓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군면제 관련해 가지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동안 인사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대승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모욕적인 언사를 쓰거나 무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나오게 된 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하고 총리가 다 병역 면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장애가 있어서 이제 면제가 된 거고 저기 김 후보자는 아시겠지만은 미문화원 이제 점거 사건이 있었어요. 8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73명의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뭐 다른 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점거 농성 갔다가 상당수가 이제 징역형을 살았거든요. 이때면 뭐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 뭐 그분도 이제 그렇게 됐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윤석열의 부동시와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세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감안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장에서는 특히 후보자한테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장 외에서 예를 들면 너희도 뭐 누구 있지 않느냐 이렇게 뭐 말로 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하는 것과 청문회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박선원 의원이 저렇게 언급을 하는 게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정쟁처럼 이렇게 가버리는 게 이게 주진우 청문회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코미디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박선원 의원이 주진우 의원 한 방 먹였다고 기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 입장 바뀔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때 니들도 청문위원들 검증했으니까 우리도 할게 하고 하면요. 이건 뭐 진짜 정치가 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수준 이게 거의 그냥 바닥 수준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